현재 제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멤버십 대상 매주 토요일 라이브 방송 등 멤버십 가입은 구독 옆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존쌤입니다. 대통령께서 30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야말로 잘 보좌하지 못한 BH 직원들의 직무유기다. 어떻게 신용이 낮은 사람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지, 분명히 멘트를 BH 직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텐데 이 말이 그냥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 텐데, 신용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체불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자본주의 세상이 금융으로 돌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시스템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발언이 그냥 여과 없이 나왔다는 것이 저는 BH 직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용도가 높고 채무 상환율이 아주 우수한 고객에게는 이율을 더 높여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고통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저리로 자금을 빌려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 기여도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즉, 재투자를 하는 자산가는 자본을 더 증식시키지 못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까지요. 신용도가 우수한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자본주의 세상인데, 이들이 돈을 빌리면 더 높은 이율을 때려야 한다는 것이 마치 북조선 초기에 지주들이 가진 땅 모두 몰수하겠다며 잡아 족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참 의문입니다. 이러니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했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위대한 국가인데, 법 자체는 오히려 반민주주의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으니 쿠팡도 국내에서 상장했다간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니 미국행을 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한번 보세요. 네이버부터 정치적으로 악유가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추진하지 말라고, 신사업은 해외에서 벌려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업의 성장은 새로운 도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착오적 발상들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집값만 때려잡겠다고 4년이라는 허송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4년 중 대부분은 집값 올리는 범인, 투기꾼을 잡는다고 써버리기도 했죠. 그중 일부는 자전거래 일으킨다는 그 몬스터와도 싸우는데 상당수 시간을 소모했죠. 몬스터, 괴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더 작살났습니다. 굳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다 뿌려야 한다면서 초인플레이션 야기로 인해 대파값이 작년 대비 3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파테크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파까지 상장할 기세입니다. 이러다가 학생들을 동원해서 학교 정원에 대파나 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참으로 몹쓸 일을 많이도 당했습니다. 지금은 상당수 학교 운동장이 인조 잔디로 깔려 있지만 그 당시에는 흙이나 모래로 깔려 있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소금을 나르게 하고 그 소금을 뿌리게 했죠. 체육 시간에 하라는 체육은 안 가르치고 소금이나 뿌려대고 있으니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을 리가 만무한 거죠. 만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금을 뿌렸던 이유 아십니까? 소금을 뿌리면 모래가 수분을 함유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먼지가 덜 나게 되며 흙의 단단함이 더 길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알려나 주고 애들한테 소금 뿌리라고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학창시절 떠올리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신용도 낮은 사람이 높은 이율을 부담하는 것이 구조적 모순이다. 이 멘트에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자면, 이날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 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하시기도 하셨죠. 이번 개정안은 7월 7일 견우와 징역 특집으로 시행되게 된다고 합니다. 법 취지는 참으로 좋아 보이는데 신용도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이유를 부담하면 안 된다 라고 자본주의 세상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 발언 때문에 저는 오늘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일을 하면 높은 이유를 부담하게 되니 일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일 안 하고 신용도가 낮아야지만 저리로 대출을 해준대. 그렇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율 때문에 허리가 휘어버린대. 집도 못 산대. 결혼도 못 한대. 이것이 과연 올바른 나라일까요? 여러분, 직무유기 책임지세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 눈에는 이미 다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 작년 연말까지 싹 다 정리했기 때문에 투매 때문에 호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시세 차익을 거두고 싶은 소유자들의 심리가 커졌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좀 더 나오게 된 것이죠. 매도 경쟁이 있다 보니 호가를 낮추면서까지 매도 시점을 잡고 싶은 욕구가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라고 제 눈에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폭락 전초 현상이 아닙니다. 저는 소폭 조정기가 온 것처럼 보이며 이 점은 가을에 다가갈수록 공급이 없는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살아나는 현상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서울 아파트까지 엄청나다고 해서 지방까지 모두 폭등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 아파트 역시 못 오른 곳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키 맞추기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 좀 폭락 온다고 하시기 바라며 누군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멤버십 안내는 구독력,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